예를 들어서 5년 전, 7년 전쯤에 부동산을 한 30억, 40억에 팔았는데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한 10억 정도다. 이러면 국세청에서 봤을 때 좀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상속이 모든 것 김형석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지훈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상담을 오셔서 많이 물어보시는 거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죠. 네. 나도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는지 엄청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사실 이제 상속인분들도 상속세가 이제 세무조사가 좀 빈번하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오시는데 나는 재산가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나도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게 되냐 이런 내용을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세무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이 상속세에 대한 특징을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제 다른 세금과 다르게 상속세는 저희가 신고를 했다고 딱 끝나는 세금은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서 이제 이걸 검토를 하게 돼요. 이제 검토를 다 끝내고 이게 이제 다 이상이 없다라고 결정을 해줘야만 이 상속세 절차가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세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모두가 다 받아야 돼요. 상속세 신고를 한 모두가. 다만 이제 저희가 상속세 신고하는 인원이 최근 1년간 보니까 2만 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2만 명을 전부 다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 총 3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자료 처리라는 단계인데 이 자료 처리라는 거는 뭐냐면 저희가 신고한 자료들이 있잖아요. 상속세 신고하면서 첨부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아니면 뭐 금융재산에 대한 내역 이런 것들을 낼 텐데 그 자료만 가지고서 상속세 신고가 이상이 없다라고 확인을 해주는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은 재산가액이 좀 낮은 분들은 자료 처리만으로도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간편조사인데요. 이건 이제 정식 세무조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상속세 신고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다 정도로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전화나 팩스로 이런저런 것들을 확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소명을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정식 세무조사랑 좀 다른 점은 이게 뭐 저희가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출두를 해서 의견을 진술한다거나 뭐 2달, 3달씩 이렇게 길어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중요한 이슈가 있는 경우에 이제 확인할 사항들 좀 확인하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세무조사 단계인데요. 세무조사는 그게 크게 2가지로 나눠져요. 이제 일선 세무서에서 하는 세무조사랑 국세청에서 직접 하는 국세청 세무조사로 나눠집니다. 재산가액이 좀 작으신 분들은 일선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 재산가액이 좀 크신 분들은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국세청 조사 같은 경우는 강도가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일선 세무서 같은 경우는 강도가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무조사 기간은 보통 1달에서 3달 정도 기간 동안 조사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 가액별로 뭐 자료 처리를 받냐, 간편조사를 받냐, 뭐 세무조사를 받냐 이 기준이 좀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저희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 가액 10억 이하다라고 하면 뭐 자료 처리나 간편조사가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재산 가액이 적다 보니까 이제 정식 세무조사까지는 잘 안 가는 것 같고 간혹 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자료 처리나 간편조사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산 금액이 뭐 이제 20억 정도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사실 대부분 세무조사가 나옵니다. 사실 상속 재산이 20억이 넘으면 상속세 신고하는 인원들 중에서도 재산가액이 꽤 높으신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로 이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산가액이 이제 10억에서 한 20억 정도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간편조사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세무조사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되게 애매해요. 저희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저희 조사 꼭 받아요라고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거에 딱 요구가 아니거든요. 저희 경험상 이러한 경우에는 좀 세무조사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할 만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총 한 5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 케이스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동산을 이제 10년 이내에 고인께서 처분한 이력이 있는데 이제 남아있는 상속 재산이 생각보다 적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뭐 예를 들어서 5년 전, 네. 7년 전쯤에 부동산을 한 30억, 40억에 팔았는데 네. 남아있는 상속 재산이 한 10억 정도다. 네네. 이러면 국세청에서 봤을 때 좀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없어진 뭐 20억 정도 되는 거를 어디에 썼는지, 네네. 뭐 이게 혹시 증여가 되진 않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사례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조사 대상 기간이 2020년인데 실제 조사는 5년이나 지난 2025년에 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이 케이스도 그렇고 지금 보면 이 성동세무서 조사도 2022년에 사망을 하셨는데 25년에 조사를 하게 된 케이스란 말이에요. 두 케이스 모두 실제로 부동산을 처분한 이력이 과거에 있었는데 상속세 신고 시점에, 그러니까 사망 시점에 재산이 너무 많이 줄어 있어서 이거를 조사해보는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다면 조사가 좀 나올 확률이 높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가족 간 계좌이체가 빈번한 경우죠. 예를 들면은 뭐 돌아가신 분과 자녀 간에 뭐 생활비를 대신 내준다라고 해서 돈을 보낸 내역이 있다거나, 아니 뭐 다 진짜 용돈처럼 이렇게 주신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계좌이체 금액 자체가 크다라고 하면 국세청에서는 사전 증여나 뭐 추정 상속재산을 의심을 하고 이제 세무조사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특히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 이하 정말 생활비처럼 보이는 금액이 아니라 뭐 한 번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오간 돈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증여를 볼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가족 간 계좌이체가 좀 빈번하다라고 하면 조사 확률이 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임대보증금을 이제 저희 고인의 채무다라고 신고한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이 임대보증금을 상속세 신고할 때 채무로 반영을 했는데 과거에 임대소득 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 분들이 이 임대소득이 얼마 안 되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신고를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고를 안 하거나 혹은 신고를 했지만 실제 임대료 받는 금액보다 한참 못 미치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국세청 전산에 있는 임대 신고 내역이랑 실제 고인이 받은 임대 수입 내역이 일치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 괴리 때문에 이거를 조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인께서 실제 임대한 내용이랑 여태까지 뭐 부가세나 소득세 같은 신고한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으니 이걸 이제 재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결국 이거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뭐 과거 소득세 신고나 뭐 부가세 신고한 내용이 다시 이제 재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케이스는 이제 부동산을 공시지가로 신고한 경우에 조사가 좀 많이 나오는데 부동산은 원칙적으로는 시세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시세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공시지가로 신고가 가능한데 요즘에 시세랑 공시지가의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공시지가로 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시세를 측정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작년 12월 보도자료거든요. 국세청 보도자료인데요. 부동산을 공시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제 시세와 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러한 괴리를 좀 줄이는 이제 공정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감정평가 사업을 확대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이제 공시가랑 시세의 차이가 5억 이상이거나 아니면 시세의 10%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정식 감정을 통해서 시세를 산정하고 이에 걸맞는 세금을 이제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시지가로 신고를 하게 되면 보통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10% 이상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정평가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공시지가로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서 직권감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경우에는 조사가 좀 나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는 고인께서 돌아가시 전에 현금 출금액이 좀 많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세무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1, 2년 이내에 현금 출금액이 좀 많으면 국세청에서는 이 현금 출금액을 상속인들이 가져갔다고 추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현금 출금액이 일반적인 생활비 수준을 넘어서 뭐 1년에 2억 이상 뽑거나 2년에 5억 이상 이렇게 뽑게 되면 이것들은 상속인이 가져간 걸로 추정을 해버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세청에서는 상속인들이 좀 상속재산 줄이려고 네. 너무 많은 현금을 빼갔으니 네네. 이것도 상속재산에 넣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세무조사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 경험상 이제 세무조사 좀 많이 나오는 이제 케이스를 좀 알아본 거고요. 네. 사실 지금은 이제 감사원의 공식 보고서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료 처리를 보시면 그 대상이 여러 개가 좀 나와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이제 상속 세금 자체가 좀 적거나 재산이 좀 적은 경우가 자료 처리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재산이 20억 미만이면서 부동산이나 보험금 외의 재산이 1억 미만인 경우인데 이제 보험금이랑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값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탈루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재산이 대부분이라고 하면 더 이상 조사할 게 없으니까 자료 처리로 마무리한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편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산가액 30억 원 미만 중에서 뭐 탈루 혐의가 특별히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면 이제 간편조사가 됩니다. 근데 이거 이외에는 사실 거의 다 전부 다 세무조사 대상이 되니까요. 이게 뭐 세무서에서 하느냐, 아니면 지방 국세청에서 하느냐,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네. 아무래도 이 기준 자체가 현재 기준은 아니고 2021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경제 상황이나 세수 현황에 따라서 좀 바뀌니까 이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나도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게 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기준을 좀 참고하셔서 뭐 세무조사를 받을지 간편조사를 받을지 한번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세무조사가 나올지 안 나올지 좀 하시더라도 이제 신고 단계에서는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신고서를 준비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중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